북한 공작원에 이재명 방북 뇌물 주는 거 봤다. 현장 폭로가 났다. 오늘 일단 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국정조사,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 이제 판을 벌여놓고 국정조사 안에 청문회가 있는 거죠. 그래, 오늘 청문회는 대북송금 관련인데 대북송금이 조작됐다. 그래서 그 판을 벌여가지고 대충 어떻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거 조작됐잖아. 국민이 이미 참여 안 해줬으면 제일 좋았고 자기들 입장에서 단독 청문회에서 철회해버리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특위 위원수가 11대 8인가 9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 채택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만 다 채택하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하영의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설주한 변호사, 이런 사람은 아예 채택을 안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지난주에 가서 현장 검증한다고 술판 버린 거 현장 검증한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설주한 변호사죠. 설주한 변호사가 계속 이하영의 변호사로서 같이 있다가 잠시 밥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그걸 현장 못 봤다 하면 설주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따지든지 해야지. 설주한 변호사는 쏙 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얼기설기 엮여서 대충 이제 기소가 조작됐다, 공소 취소 하면 된다, 이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에게 오늘 또 박상용 검사가 2차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관 보고할 때 지난 3일이죠.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 회의에서도 정인 선서를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하고 입장이 똑같으니까 오늘도 거부를 하면서 정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 검찰 간부들 쫙 일어서서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듯이 이거 하는데 혼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았습니다. 지난번은 기관 보고 국정조사 정인 선서였고 오늘은 청문회, 대북송금 청문회 정인 선서였는데 안 했습니다. 그날이나 오늘이나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 국회 정언감독법상에 정인 선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정인 선서를 안 하면은 처벌을 받지만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인 선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나에 대한 기소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된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이미 지금 피의자를 입건을 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 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정인 선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 선서를 안 하는 이유를 소명을 해야죠. 소명을 하는 게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내가 왜 정인 선서를 안 하는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워지죠. 정인 선서를 안 한 데서 처벌해서. 그런데 서영교가 마이크를 안 줍니다. 마이크를 안 줍니다. 그냥 왜 정인 선서를 안 하는지 소명서만 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마이크를 잡는 거를 꺼내는 거죠. 마이크를 잡고 왜 내가 정인 선서를 안 하는지를 쫙 설명을 하면은 전 국민이 듣지 않습니까? 다 들으니까 그게 또 불안한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박상용 검사는 정인 선서를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내가 정인 선서를 하고 나서 어떤 증언을 해도, 내가 수사를 하면서 모든 증거 가지고 했던 어떤 증언을 해도 이미 좌파에서는 거짓말이다, 위정이다, 딱 그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이거를 위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걸 만들 것이다. 지금 시나리오 다 나와 있죠. 다 압니다. 이제 박상용 검사도 다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박상용 검사는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조작 기소 특검을 만들면은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에서 통째로 가지고 오죠. 지금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공판 검사들이 지고 있는데, 공판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봤자 공판 검사가 공소 취소 안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내란몰이 특검 말고 새로 특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사건을 가져와 버리는 거죠. 가져와서 거기서 이재명 공소를 취소를 해버린다. 자, 그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나리오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도 이 정인선서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좌파 안에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좌파 안에서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재명 자기가 옆에 좌파 안에서 봤어도 저 뻔한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도지사하고 말도 없이 경기도 도지사 북한 보내려고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보냈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내부 제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시나리오를 짜던데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거를 오늘도 선서 안 했습니다. 이 국회 정언감정법은 정인이 선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불리하죠. 좌파가 불리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적은 거 소명서만 줘 하고 서영교가 위원장입니다.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이크를 안 주니까는 마이크 잡으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는 지금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폭포수처럼. 그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게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원래 이게 그 증거와 어떤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일맥상 요연한 것에 쫙 넣어줘. 그러니까 마이크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이크를 주는 경우는 단 하나. 정인 선서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마자 저거 위정이야 하고 마이크 다시 뺏고 그거 가지고 처벌하겠다고 나가는 거. 그거 딱 하나뿐이 없죠. 정인 선서를 안 하면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은 무슨 말이 터질지 모르니까는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다시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했는데 이제 일정 다른 공간에 가 있어라.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선사하겠다는 생각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했죠. 이걸 두고 또 서영교가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영교가 구금 일정 공간에 경위들을 시켜서 이제 구금을 했다. 이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판사 출신. 이 구금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박상준 검사는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해. 위원장의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 회의장에서 나온 박상준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강하게 또 질타를 합니다. 이 특위에 대해서 위원장이 내가 하는 말은 국민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소명서만 제출하라고 퇴장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명서 위원장이 받아서 거기서 회의장에 읽지도 않겠죠. 그러면 뭐가 이제 정언을 해서 처벌받을까봐 이제 사건을 조작했으니까는 그대로 말하면 처벌받을까봐 박상현 검사가 정인선서 안 했어. 이 메시지를 주려고 마이크를 안 줘버리는 겁니다. 박상현 검사는 위원장의 지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제가 소명할 기회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나갈 필요가 없는데도 퇴장하도록 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이거 걸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이 말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정인선서를 시켜주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 별도 특검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조작 기소몰이 특검 만들어서 지금은 내란몰이 특검을 했는데 조작 기소몰이 특검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그 특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라. 그건 내가 나가서 다 말하겠다. 그거 나한테 허위 위정 혐의를 씌워서 처벌을 하더라도 하겠다. 딱 그것만 해라. 왜? 이재명을 내가 주임 검사로서 대북송금을 수사를 했고 공범인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까지 만들어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록이죠.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증거와 이 진술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공소를 잘못했다고 검사가 수사 잘못했다고 엉터리를 했다고 취소를 시켜버리면은 본인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은 나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어 넣어서 처벌을 해도
뭐 상관없다. 다만 이재명 공수처는 하지 마라. 하지 말, 안 된다. 약속만 하면은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도 좋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저를 박상용 검사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로 얼마든지 수사하고 처벌도 해라. 처벌을 해라.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 다 받겠다 내가. 수사 모두 받겠다. 그리고 다만 이재명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함께 말해달라. 왜 그 부분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느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특검 안 만들겠다는. 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들이 위에서 압력을 하고 내려눌러도 공소취소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소취소 지시를 통해 검찰에 대한 공소취소, 기존 검찰에 대한 공소취소 지시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자, 기존 시스템, 현재 검찰 그대로 놔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특정 사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금 없지만 대행, 이재명이 임명한 그를 통해서 공소취소를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사 지휘를 따른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직권남용이 돼서 정성호가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는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못하니까 지금 따로 특검에서 가져가서 처리해버리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재심 절차도 있다. 억울하면 재심 절차 밟아라. 이하영 대북송금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된 거 있으니까는 그거 재심 절차 밟아라. 그거 왜 안 해?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죠. 재심이라는 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된 데 대해서 새로운 재심을 하려면은 확실한 재판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지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막 때려쳐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박상용 검사는 또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록 하나 한 거 있죠. 이것도 역풍 맞고 있습니다. 서민석 녹취록이 짜깁기 해가지고 오히려 이하영 쪽에서, 이하영이 변호사였죠, 서민석이. 이하영 쪽에서 이 딜을 말하려고 했던 거. 아, 이재명이 주범이지. 왜 우리가 공동 주범이야? 공동 정범 아니야. 박상용 검사는 이제 이 돈을 대신 내주도록 김성태에게 부탁을 한 이하영하고 북한에, 그 다음에 그것을 혜택을 누리려고 했던 이재명하고 둘을 공동 정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하영의 변호사가 이 서민석인데 자기는 이하영에게 수임료를 받았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주범으로 해야지. 왜 이재명이 도지사고 우리는 부지사인데 주범하고 우리는 종범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러려면 진술이 더 필요해. 이재명에 대한 진술이 더 필요해. 거짓 진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털어놔.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주범이지. 일을 하는 그거 대화 내용을 짜깁기를 해서 던지고 있었던 사람이 서민석이죠. 서민석은 왜 갑자기 2년 지나서 이거를 어디서 막 찾아가지고 공개를 하느냐. KBS를 통해서 처음에 하고 막 공개를 하느냐. 서민석이 민주당 그전에 정청래 법률 특보했고 민주당 청주시장 공천 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서민석 공천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공천을 줄 수가 없죠. 오히려 전부 다 저 이제 공천 받으려고 저 막 폭로하는 것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내용들이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서민석 변호사를 향해서 이 박상용 검사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억 원 손해배상. 1억 원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천도 못 받고.
괜히 그 정치 공작 한번 했다가 1억 원뿐이니까 나중에 형사처벌도 될 수 있죠. 녹취 파일을 선별 공개해서 자신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 원, 명예훼손 관련 배상 5천만 원, KBS, 첫 보도한 KBS,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잘못하면은 자기가 무고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슈가 되면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박상용 검사가 전민석 변호사에게까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이게, 일단 제가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언론도 다 났지만은, 쌍방울 전 부회장, 이재명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리오남 만나서 돈 줬다. 자, 제가 이거 쭉 취재를 해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죠.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근데 보내는 방법이 여러 경로를 통했습니다. 일단 중국으로 직원들을 달러를 막 줘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사람 만나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고, 그때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 인천공항공사 거기서 무슨 뭐 책갈피에다가 달러 넣어가지고 반출하는 거,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그 이야기 했던 거. 그게 바로 이재명 방북 비용을 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책갈피에다 막 넣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북한한테 전달하고 훔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뭐였냐면은 현찰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만나서, 김승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만나서 누구를 만났느냐? 리호남이 이 조선노동당의 아주 고위급 이 공작원입니다. 스파이죠. 공작원입니다. 그 리호남을 필리핀 호텔에서 만나서 리호남에게 줬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자파 매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는 리오남이 그때 그 시점에 필리핀에 안 갔다. 다른 곳에 있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때 반박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야기했고, 무슨 소리야? 공작원이 내 이름 걸고 어디 타뇨? 리오남이 조선노동당 소속 고위 공작원이라는 거 다 아는데 리호남 여권 가지고 갑니까? 중국인으로 된 여권이 7장, 8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인 여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이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 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은 배척됐습니다. 리오남이 중국에 안 왔다고 주장하는 거. 그런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뭔가 끈떡지가 있어야지 기소를 조작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종석을 내세웠습니다. 국정원. 새로 이제 이재명이 임명한 이종석이 자기는 그때 아무것도 뭐 다른 한직에 밖에 나가 있었으면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걸 다시 꺼냅니다. 2019년 7월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전에 전부 다 이거 법원에서 배척되고 공작원이기 때문에 리호남 이름으로 안 왔다. 다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꺼냅니다. 뭐라도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오늘 청문회에서 깨져버립니다. 왜 깨지느냐? 쌍방울 전 부회장이 방용철 전 부회장인데, 방용철 전 부회장이 김성태 회장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해서 본인이 김성태는 방에서, 호텔 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방용철 부회장이 밖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그 호텔 정관인가 거기서 만나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같이 김승태 있는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김승태가 리오남에게 돈을 주는 것을 봤다. 이걸 그전에도 진술을 했죠. 법원에서도 진술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거의 좀 묵살을 해버리는 그런 좌파 매체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오히려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전부 다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TV를 지켜보는 데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또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했으니까. 김승태하고 같이 기소가 됐죠. 왜 제3자 뇌물죄냐?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 그 주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 이제 민주당이도 그렇게 물어보죠. 그 전에 이종석이 국정원장이 하나 이제 툭 던져줬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서영교가 물어봤네요. 서영교가 리호남이 왔단 말이야. 필리핀에. 그러니까는 방 부회장이 왔어요. 그리고 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호텔 현관에서 만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김승태에게 안내를 하고 딱 구체적인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내가 했다. 호텔 현관에서 만나서 호텔 방까지 안내를 한 겁니다. 돈을 건넨 이유가 뭐냐? 그거 이재명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다. 무슨 국정원에서 또 이종석이 나와가지고 쌍방울의 주가 보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또 그것도 과거에 다 이제 배척됐는데 다시 막 들고 나오고 있죠. 아니야, 그거 이재명 방북 대가로 드린 거야. 직접 김승태 회장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현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방 부회장이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 그 근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기소를 조작한 게 아니고 사실이야. 내가 봤어. 여기서 만약에 위정을 하면은 방용철은 또 위정으로 처벌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용철이 지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더 이제 추가로 이런 것도 위정으로 덮어쓸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 말을 해버리니까는 서영교가 급당황을 하죠. 급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서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 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 그거 아니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연어회 먹으면서 진술 세미나를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용철이 지금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죠. 자기만 더 처벌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영교가 방용철 부회장에게 다 진실이죠. 위정이면 위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급박을 하죠. 그러니까는 네, 위정 처벌 받습니다. 내가 위정이면은 할 때만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조짐을 저는 이제 봤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될수록 내일 또 대장동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70만 달러가 북한에 갔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전체 800만 달러 중에 일부죠. 일부가 갔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가장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방용철 회장이나 김승태 회장도 다 알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입니다. 김정은이죠. 그때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아무리 공수처하고 해봐도 나중에 북한 돈을 받은 조선노동당이 뭐가 사이가 털어져서 우리한테 돈 줬잖아. 영수증도 우리가 발급해줬잖아. 그거 이재명하고 다 안다며. 이렇게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북송금은 건들면 건들수록 이재명에게 아킬레스건 급소인데 너무 급하니까 이것을 공수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뒤탈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